이자 주식회사 아이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문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11월 저녁에 어떤 이 특별한 시간, 여러 가지 약속도 많은데 이렇게 젊은 또 독자분들하고 저자로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책의 성공의 키워드, 성공이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얘기하기가 이렇게 좀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공은 사람이 성공에 대한 의미 자체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성공이라는 의미는 전문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이 골프 선수이건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어떤 전문 프로페셔널로서의 성공 또 직업인의 성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1시간 반 동안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요즘 어떤 직장인들, 그리고 직장인과 또 프로페셔널은 또 어떻게 다른가? 또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지식 근로자라는 의미,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많이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지만 굉장히 자기 분야의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문가로서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어떤 그런 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도약하시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의 어떤 길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평범한 이제 신입사원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직원 190명의 CEO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몸소 이제 겪으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작지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자리는 되게 뜻깊을 것 같습니다. 5년이란 시간의 의미, 책 제목에서처럼 5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한테 5년이 어떤 시간일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시간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책들 많이 읽으시겠지만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성공을 잡는 사람들은 아주 우연한 기회 또는 의도된 기회에 그 1만 시간의 프랙티스, 연습을 통해서 그 성공이라는 자기 분야의 성공이라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성공을 이룬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얼마나 빠르게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그것들을 했는가. 그래서 5년을 나눠보면 43,800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전문가 생활을 하건 가장 사실은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직업 세계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 생활을 할 때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사실 별도로 시간 내에서 따로 노력할 필요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도약을 이뤄낸 사람들도 많이 발견했고 또 저 자체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5년 단위로 어떤 그런 위치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통찰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쓴 모티브가 됐고요. 예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면 사실 신입사원으로 출발했을 때와 5년 후 이런 부분들이 5년 후 하면 이제 동기들이 같이 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분명히 어느 세계에서나 5년 후면 좀 다른 결과들을 내더라고요. 똑같은 신입사원으로 출발해도 5년 후의 모습들은 다 달랐어요. 제 경험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는 대학 시절에 경제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제학과 졸업생들이 나가는 길들이 금융권으로 많이 나갔어요. 저희 선배도 그랬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들어왔던 슬로건은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라는 그 당시 이제 92년도에 캐치플레이즈가 있었어요. 그걸 듣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미래 사회는 IT를 기반으로 한 그런 골드 칼라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런 속에서 이제 LG CNS죠, 지금의. 그 당시에는 이제 STM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학교에 와서 그 취업 설명회를 하는데,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산실과 정보 처리가 이렇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몰랐고, 학창 시절에 이제 컴퓨터 교실에서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런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거기 다 써 있잖아요. 오른쪽에 스위치를 누른다. 그리고 C에서 이렇게 뭘 친다. 그거조차도 이렇게 따라하기가 버거워하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제 그 정보 처리 전문 회사에 경제학과 학생, 졸업생으로 이렇게 입사해서 남보다 성공한다는 게 너무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기회가 저한테 문이 열렸고, 저는 이제 경제학과 아주 평범한 대기업의 신입사원이었지만, 그 보통 사람들의 평범함과 조금 달랐던 거는 상경계를 전공한 프로그래머였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특이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용어들 자체가 마치 낯선 유럽말 같더라고요. IT 업계에서 뭐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컴파일을 한다. 또 너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토콜이 안 맞는다. 뭐 이런 농담들을 우리 아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요 IT 업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IT 업계는 이제 대부분 개념이나 용어 싸움이에요. 약자들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초반에는. 그래서 이 IT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프로그래머로서 또 제가 치러야 할 시간들을 좀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 프로그램을 익혔어요. 신입사원 초반기에. 그래서 LG CNS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10주간의 합숙 교육이 있어요. 전체 프로그래밍 과정이 한 2년 정도 끝나는데 한 10개월 정도는 이제 현업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10주 동안은 동기들끼리 다 모여서 정말 매일 시험 치고 이렇게 정말 군대 훈련소 같은 그런 10주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 지구 멸망의 해, 그 날짜에 제가 그 교육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굉장히 막 프로그램을 숙제를 하다가, 야, 함수 봐. 내일 지구 망하는 날 아니야? 맞아. 야, 그럼 이거 우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농담을 할 만큼 뭐 그런 10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10주 동안의 그 부평 교육센터에서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탈락하면 아마 IT 업계에서 이제 좀 조기 탈락이라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고, 또 그때를 잘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넘어가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전문가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겠다라는 거를 그 10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전문가로 성공을 하려면 그 스트레스 톨러런트,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무풍지대,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라고 느꼈어요. 전문가의 세계는 뭐 그게 김연아 선수도 그렇게 아름답게 피겨를 하지만 약간의 방심이라든지 오차가 받으면 원하지 않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세계에서는 굉장히 뭐 그 1초의 방심도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내고, 그 오차율 자체가 프로페셔널한 A등급과 B등급과 C등급을 나누는 그런 세계가 전문가의 세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일의 어떤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데서 자기 분야에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자.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pay the price라는 그 슬로건이 제 가슴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많은 부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자기 분야의 그 직업 세계에서 전문가의 그 수준들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성장 곡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젊은 루키, 이 나이별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몇몇 굉장히 위대한 선수는 뭐 30대 후반이나 거의 40대까지 프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또 이 성장 곡선이 있거든요. 또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피겨 이런 쪽은 더 짧겠죠, 앞부분이.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코치로서, 또 감독으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만의 직업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원하는 그런, 또 제가 몸담았던 IT라는 이 분야의 전문성은 어떻게 보면 좀 운동선수라든지 이쪽 전문보다는 좀 오래도록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행히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IT 업계에 가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반부에 그 연차가 낮을 때 프로그래밍 기술을 좀 잘 익혀놓으면 40대 후반, 50대까지 이 기술을 통해서 아주 대우받으면서 전문가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좀 초반은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은 평생이 좀 보장되는 기술이 아닐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몇 년 지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 밤새고 막 배웠던 그 기술 자체가 전설의 기술이 되더라고요. 그 기술들이 잠시 각광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1999년도 Y2K라고 2000년도가 오면 그 코오볼 옛날 프로그램을 수정해줄 기술자들이 워낙 전설의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도 전 세계에서 그 기술자들을 찾았어요. 그 전설의 기술자들을. 제가 아마 좀 그때 미국에 건너가는 게 좀 관심이 있었으면 그 전설로 미국으로 이민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평생 먹고 살겠다는 그런 좀 약간은 불순한 의도로 그 공부했던 그 기술들이 불과 한 4, 5년도 안 돼서 모두가 변혁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대신 저한테 남은 거는 오히려 그 변화와 스피드라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어디 가서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색할 만큼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SQL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체계라든지 구조, 프로그래밍 언어도 요즘 어셈블러나 코볼, 피에론 제가 배웠던 그런 거 쓰는 데가 없거든요. 아주 전설의 정말 랭귀지들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격전지에 던져졌구나. 이렇게 1년 전에 산 월급 받아서 샀던 그 개인 컴퓨터가 불과 한 1년 반 지나니까 고물상에 그냥 내놔도 이렇게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격전지에 제가 던져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5년에서는. 그래서 저를 약간 또 절망시켰던 계기는 그 10주간의 교육대에 전산과 출신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났냐면 그 10주간의 과정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원래 전문가의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 전문성은 그냥 단기간의 노력만 가지고 이렇게 범접하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에요. 전문가의 세계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혼자서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낼 정도의 그 수준이었고 저는 이제 독수리 타법으로 이렇게 주어진 스펙을 보고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 친구 한 12시 반에 가볍게 과제 끝내고 잠자러 갈 때 보통 이렇게 평범한 수준의 그 IQ와 또 적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3시 반에 끝나요. 그리고 한 5시 반에 끝내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많이 이렇게 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인데 평범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1등 정도를 넘보는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뛰어난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저런 실력자와 이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문과생인 내가 경쟁해서 과연 탑이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학교 생활 하시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과 직장 생활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학교 생활은 내가 그 등록금을 내고 배움을 얻는 구조고 직장 생활은 내가 보수를 받으면서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페셔널리티를 발휘를 해줘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적 그 첫 번째 과제죠. 그리고 현대처럼 기업이 이렇게 다원화된 시대에서는 그냥 자기의 최고의 역량, 전문성만으로는 그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자기 혼자만으로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일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프로젝트로 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기업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한이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흔히들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고들 해요. 그래서
내가 이 IT 분야에서 저런 친구들을 제끼고 탑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때 처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짧았던 그 생각, 짧지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이 그 향후 또 다른 5년을 준비할 때 저한테 진로 선택에 분명한 인사이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단계 이제 꿈의 시각화의 법칙이라는 부분으로 제 첫 직장 생활에 그 초년병 시절을 그 정의를 하고 거기에 있었던 인사이트나 에피소드들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생각했던 그 아주 우연한 계기가 있었어요. 꿈의 시각화의 법칙. 어느 세미나를 우연히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과제가 있었어요. 그 과제가 뭐였냐면 꿈을 한번 잡지에서 오려 붙여가지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갓 나온 그 20대 후반의 젊은이가 명확한 꿈이나 명확한 목표를 이렇게 갖고 있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게 미래 시간들이 이렇게 명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그분은 빨리 방향을 잡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별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잡지에서 그런 시각화를 위한 것들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뭐 별다른 꿈이 없으면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또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잡지에서 오려 붙여봐라. 그건 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펜도 그냥 일반 펜이 아니라 그때 제 수준에 이제 몽블랑 만년필이라든지 그리고 이 차도 그때 제 시절에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는 흰색 그랜저였어요. 하얀색, 까만색 말고. 그거 괜찮다. 흰색 그랜저. 딱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 이거 사실은 꿈이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아우디를 붙였더라고요, 차에. 왠지 이제 이거 교체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비교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전원주택 이렇게 사진도 붙여보고, 또 그걸 앞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먼 훗날 어느 정도 내 전문성을 발휘해서 남들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된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면 멋있겠는걸?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이 인생이라는 게 그 뒤에 빛깔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글에도 썼는데요. 그때 붙였던 그 그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30대 한 중반 때 저는 다 제 곁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얘들을 사진으로 예뻐해 주니까 얘들이 내 옆으로 다 와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이렇게 붙였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제 직장 초반부에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다행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목표를 갖고 꿈을 꿀 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시각화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법칙이다라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생생히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인사이트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자기만의 능력이 있어요.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서 실패하거나 또 잠재력을 또 좋은 쪽으로 또 자기의 강점 있는 분야로 그걸 끌어내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부분이 전문가한테는 채찍과 당근 두 군데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혹독한 이 채찍 쪽을 많이 그 코치들이 하죠. 그게 이제 전 근대적인 방식이다 해서 요즘은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잠재력을 끌어내면 신문에 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당근 작전이 또 자기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봐요. 자기가 스스로 지켰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벌을 주는 방식보다는 잘했을 때 칭찬을 주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작은 목표의 목표마다 마치 그 어떤 보물찾기처럼 저와의 약속을 한 제가 갖고 싶었던 조그마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쉽게 살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달성하고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더 기쁜 그 정도의 아이템들.
를 저는 많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내고 또 제가 그런 전문가적 단계에 올라섰다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의미를 두려고 했던 점들이 돌이켜보면 저한테 그런 입체적인 꿈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남보다는 그래도 많이 얻지 않았나 이렇게 되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런 말들을 썼어요. 이렇게 꿈을 미리 만져보자. 그리고 부자한테 워렌 버핏과의 점심 약속이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글에다 쓰면서 꿈을 미리 만져보는 거에 대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어린 박세리 선수를 데리고 골프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본부석에 그 트로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켰대요. 세리야, 저기 가서 저 트로피를 한번 만지고 와라. 그럼 이제 어린 선수는 그걸 어떻게 만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어차피 네 거야. 한번 만져보고 와. 이렇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꿈을 미리 만져본다라는 그 체험학습의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았고 또 그런 생생한 목표들을 박세리 선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합을 하는 도중에 생기는 위기 상황이라든지 리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른 선수보다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그거를 쟁취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더 뛰어난 어떤 그런 작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작은 의문에서부터 꿈들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시각화의 법칙들을 딱 이루고 나니까 정말 저렇게 멋진 생활을 좀 해보려면 이게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부분들이 더 가까이 가겠더라고요. 그 꿈들이. 그래서 다행히 제가 그 길을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선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이제 LG CNS의 공공영업이 굉장히 창단 초기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큰 계약을 정부와의 큰 계약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회사에서 일약 그 스타로 떠오른 그 선배가 다행히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내 신문에도 나오고 또 전체 조회 시간에서 상 받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고 정말 그 당시에 영화 무리를 걷는 남자, 무리를 걷는 사람 막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굉장히 부탁을 했죠. 저 공공영업 쪽에서 IT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그때 제가 했던 입체적 상상이 뭐냐면 공항에서 비행기를 딱 기다리고 있어요. 혼자. 미국의 로컬 공항에서 달라스에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 로컬 공항에서 양복을 입고 007 가방을 놓고 그 노트북으로 메일을 확인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안내 방송이 나오죠. 그래서 빨리 또 메일을 마무리하고 다 급하게 비행기를 서둘러 타는 세련된 그런 IT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또 제가 회사에서 봤고 또 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좀 그런 꿈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영업 쪽에서 IT 비즈니스맨이 되겠다라는 그런 입체적인 그런 상상을 어디선가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저기로 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보자. 그리고 또 주변에서들 잠재력을 자기도 모르는 걸 깨닫는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문가 MBTI라는 자기 성격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장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먼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딱 보면 그 사람이 뛰어난 부분들을 잘 끄집어 내주세요. 또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를 발견해내는 법이 여러 가지 이제 수단들이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들 커뮤니케이션에 능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문준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IT 비즈니스 공공영업 가면 잘할 것 같다라고 주변에서 선배들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창단 LG CNS 공공영업부는 창단 때 이제 손을 들고 과감하게 이제 지금까지 투자했던 프로그래머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제 좀 진로를 모색했고 사실 그 당시 도전이 그렇게 확률 높은 도전은 아니었거든요. 주위에서들 프로그래머로서야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것처럼 40대 이후에도
전문가로서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은 바뀌지만 배우면 되니까.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좀 다르다.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로 이탈하게 되면 정말 전문가하고 이렇게 떨어진 엉뚱한 세계로 가서 고생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부담을 안고 그래도 제가 원하는 꿈을 찾아서 떠날 수 있었던 결심을 했던 게 지금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제가 좀 잘한 결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사실은 이제 매출 목표가 분명히 있는 그 대기업의 정부 영업 조직에서 직장 생활 갓 대리 달 정도의 그런 낮은 연차의 그 프로그래머가 그 지원해 왔을 때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주는 그 사업부장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봐도.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시간에 감사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런 제 도전을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방향을 잘 잡았다라서 흔쾌히 맞아줬던 그 당시에 공공영업 부문장이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LG CNS 공공영업 부문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IT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타임방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이렇게 좀 실제로 좀 보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강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LG CNS는 EDS라는 그 제너럴 모터스 GM 회사와 합작사였기 때문에 같이 외국인들과 기술자들하고 일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비교적 토익 점수가 그 당시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세미나 같은 게 열리면 저희 이사님이 거기 보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친구들 보내봐야 비행기 값만 아까우니까 공정하게 토익 순위로 해서 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낮은 연차였지만 토익 순위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제 첫 직장 그 일정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달라스에서 고객 미팅하고 워싱턴 가서 세미나하고 이제 뉴욕을 경유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그런 출장을 통해서 좀 넓은 세계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조인트 벤처라는 합자 회사였거든요. LG그룹과 제너럴 모터스의 EDS라는 회사의 50대 50 지분의 그런 벤처 캐피탈에서 일을 했는데 다국적 기업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이제 그 IT 기업의 공룡들, HP, IBM, 선, 그 당시에 선은 그렇게까지 뜬 회사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재 오라클, 많은 그 IT 공룡 회사들이 전 세계에 지점을 내고 전 세계에서 자기네 그 IT 상품을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찍 좀 어린 나이에 지켜보게 됐었고 또 미국에서 만났던 그런 IT 다국적 기업의 그 부사장이나 상당히 높은 전문 경영인들이 상당히 대우받고 또 전문가로서 정말 부러운 위치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찍 만나게 된 게 저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는 워싱턴에서 어느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그 EDS의 코퍼레이트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에서 부사장, 경영에 참여하는 부사장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또 친절하더라고요. 또 많은 부분 이제 제가 동양에 한국에서 온 친구가 영어도 잘 못 알아들어갖고 막 노트 메모하면서 막 낑낑거리는 게 안타까웠는지 저한테 굉장히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회사에 이렇게 부사장님이 잘해줄 수가 있을까? 어떤 그런 경험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실제로 얘기도 나눠보고 파티에서 악수도 하고 다시 그 다음에 봄에 또 달라스에서 거버넌트 모임이 있을 때 다시 봤을 때 또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그런 짧은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IT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이런 꿈들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지만 내 다음 단계는 그런 전문 경영인의 위치로 좀 발돋움하고 싶다라는 꿈을 그때 일찍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 그런 유혹들이 좀 오더라고요. 직장 생활 한 7년 차에 딱 어떤 유혹이 오냐면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찾고 싶다. 라는 그런 유혹이 가슴속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획기적인 거는 미국 가서 MBA를 좀 공부하고 오면 국내에서 대접받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번의 출장을 통해서 이제 그 상상들이 결심이 되고 또 그쪽으로 준비하는 이제 저를 보면서
확신을 가졌죠. 아, 그래. 미국 가서 MBA를 좀 공부하고 돌아오면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 경영으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날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IMF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토플을 치르는데 약 $50 정도 되는 토플을 아마 제가 한국 하나로 가장 비싸게 본 그 레벨에 들어가는 퍼센트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환율이 이제 날로 막 뛰고.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제가 갖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MBA로 도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이게 꼭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길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많은 부분 그 최선의 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여건에 맞고 자기가 실행 가능한 현실의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꿈을 노리는 게 현명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무모한 도전은 물론 결과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뤄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주목받는 분은 또 반면에 많은 부분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의 성공이 더 부각이 되고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무리한 승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지금 이 IMF 상황에 나 정도의 여건을 가지고 갔다 와서 어렵겠다. 그래서 방향을 빨리 좀 바꾸는데 합자사가 아니라 좀 외국계 100% 다국적 기업에서 정말 그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면 나중에 전문 경영인으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헤드헌터, 요즘은 헤드헌터가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 당시 IMF 때 이제 헤드헌터라는 개념 자체도 좀 크게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였는데, 저는 좀 일찍 헤드헌터를 통해서 제 객관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유용했어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좀 자신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5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 나와서 딱 5년 후에 동기 100명 중에서 5년 4개월 만에 1등으로 과장을 LG에서 달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보다는 이제 운이 좋은 그런 초창기를 좀 보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보다 빨리 진급도 했고, 회사에서 또 영업 영상, 영업 협력상 해서 LG CNS에서 주는 영업과 관련된 상도 다 받아봤고, 토익 점수도 그 당시에 92년도 입사할 때 800점대 그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800점 이상 또 IT 업계는 이제 공대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누구보다도 또 유리한 그런 위치였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신만만했었거든요. 나는 나 정도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뻔뻔한 생각을 했던 젊은이였는데, 그걸 여지없이 무너뜨려준 게 그 헤드헌터와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 자신을 뒤돌아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만났더니 상당히 이제 객관적 사회에서 원하는 잣대들을 들이대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보기엔 또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펙 쌓기 쪽으로 또 많이 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에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늘 일을 하면서 전문 분야에서 실학파라고 항상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펙을 오히려 좀 등한시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 헤드헌터의 딱 종합적인 저를 인터뷰해보고 저한테 줬던 의견은 딱 뭐였냐면, 외국계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영어로 외국인과 하는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는 것보다 토익 몇 점이냐, 현재 가장 최근 게, 이렇게 스펙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면 타임방 회장이라는 경력도 이렇게 묻히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원하는 거는 오히려 굉장한 스펙이구나, 딱 서류화된 것들.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잡았어요. 저는 저 정도면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LG라는 그런 태양 같은 회사를 등지고 영업해서 올린 성과와 이런 부분들이 그게 네 개인의 능력이겠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제가 인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크게 이제 그 각성을 하고 객관적인 실력들을 쌓기 위해서 증빙하는, 거꾸로 저는 이제 스펙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익도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최근 걸 해야겠다. 다행히 이제 미국 출장의 경험들, 혼자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했던 부분들이 리스닝에서 많이 도움이 됐는지 다시 토익 시험을 쳐보니까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점수가 나왔는데 이제 그 925점을 땄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침에 전화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딱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깜짝 놀라서 그걸 잡았고. 그러다 누군가 이제 HP에서 그 당시 IMF 시절이라서 어떤 시절이었냐면 퇴근하고 저녁 때 가서 9시 뉴스를 딱 틀면 헤드라인 그 MBC 뉴스 쫙 나오면 실업자 100만 시대 쫙 정말 그랬어요. 그 시절에 아침에 이수경의 FM 라디오 이렇게 거기서 어떤 농담을 했냐면 요즘 직장인들은 다 살아있는 화석이래. 괜히 이렇게 나서다 잘릴까봐 그냥 서서 숨만 쉬고 있다고. 그런 정말 웃지 못할 비극, 그렇게 아주 슬픈 그런 개그가 돌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HP에서 한 명 뽑는다고 공고가 났다라는 소식을 우연히 접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섬광처럼 제 머리를 싹 스쳐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다, 내가 찾던 게.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봤죠. HP는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그 고객의 입장에서 HP 그 산호세 팔로알토라는 지역을 가봤는데 상당히 그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대단한 IT 기업이었어요. 정말 존경받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지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한테 또 생생한 꿈의 체험이 HP와 있었던 게 뭐였냐면 고객으로서 방문했던 그 팔로알토 HP 본사에서 당시 이제 살아계셨던 빌 휴렛 회장님의 명함을 받았어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한 거죠.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 투어 코스에서 이제 일부러 넣었나 봐요. 물론 이제 회장님은 나오시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방문해서 여기가 바로 HP의 창업자인 빌 휴렛 회장님의 방이다.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했더니 비서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미국 분이죠. 비서분이 계시는데 제가 재밌었던 게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를 잘 알더라고요. 코리아를. 88년도에 레슬링 심판으로 한국에 가서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죠? 전문 분야가 HP의 그 빌 휴렛 회장님의 비서 어드민이면서 레슬링 심판 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요. 아직도 그분의 그 모습. 그래서 그 명함을 딱 받았는데 HP에 와서 빌 휴렛이라는 그 명함을 받으니까 그거는 가보죠. 딱 고이 모셔놓고 그랬었는데 그 인연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HP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HP에 조금 이렇게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건 외국계지만 외국계는 이렇게 고용이 보장되는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전문성으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에 연봉 평가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냉정한 프로페셔널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런 외국계 회사에 그 인본주의적인 경영 이념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HP 웨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이거 원서를 넣어야겠다 하고 인터넷을 잘 확인해 보니까 원서 마감이 어제 끝났더라고요. 오늘 마감했어요. 오늘 마감.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한 게 5시 반, 6시까지 이제 마감. 그래서 이제 허탈하죠. 굉장히.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이렇게 뒤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그래서 이제 꿈을 만져보는 경험, 이렇게 생생하게 꼭 하고 싶다라는 경험 같은 것들, 그런 절실함들이 있어야 또 그런 것들이 강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산업 역사를 돌아봐도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막 거북선 보여주면서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법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한 사람은 제가 믿는 법칙은 절실한 사람은 결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절실한 사람은 반드시 곧장 행동에 옮긴다. 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절실함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절실한 분들이
뭔가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발견했다. 정중하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직장을 옮기려고 맨날 인터넷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제가 꼭 넣어보고 싶은데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외국계 회사 우리 뭐 베니건스건 어디면 우리 가보지만 굉장히 딱 예정된 말만 하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뭐 돌아온 대답은 오늘 마감이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뭐 늘 채용 공고만 보고 있냐, 직업이 있는 사람이 조금 뭐 아직 아니라면 좀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냐 했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전 직장에서 영업을 직접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면 간접 부서에서 도와주는 영업, 간접 영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4,000명 중에 14명밖에 없는 직접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망설이더니 제가 워낙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한 반 정도에 현업부서에 이 서류를 해서 넘기는데 그 전까지 원서를 갖고 오면 자기가 넣어주겠다. 이게 뭐 관공서는 아니니까 그래도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칼날 같은 기회를 제가 탁 잡은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영어로 그 헤드헌터의 만남 이후에 영어 이력서도 다 써놨고 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래서 또 토익 점수도 딱 빳빳하게 925점 딱 있었고 또 세일즈 히어로 받았던 그 상장도 카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만들어냈는데 별 무리 없이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접수를 하고 이제 그 마지막 주자로 합류를 했죠. 그래도 이제 돌이켜보면 굉장히 그게 낙타 바늘구멍 뚫기 시합이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그 2명의 창단 부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팀에서 창단 부서였는데 그 2명의 TO였는데 1명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 하나, 한 자리를 놓고 교실 가득히 이제 시험을 치면서 이게 좀 무모한 도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필기 시험을 치면서. 물론 제가 뛰어들기로 한 게임이지만 뭐 끝까지 해야겠지만 딱 마지막 이제 그 내고 나오면서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직감하죠. 한 자리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교실 한가득 시험을 치니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필기 시험까지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5명 정도. 하지만 아직도 25%의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서 뭔가를 성취한다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를 좀 일찍 체험을 한 거죠. 한 군데서 쭉 있다기보다는. 그래서 면접을 또 열심히 마쳤어요. 저는 최종 면접인 줄 알았어요. 최종 면접을 마쳤는데 왜 김건모 노래가사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연락도 없고 왠지 나를 피하려 이제서야 느낀 거야. 뭐 그런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전화해보면 결과가 안 나오고 기다리라 그러고. 그래서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좀 이렇게 최종 보고 있으니까 좀 계속 기다려라. 제가 이렇게 들었던 대답은 뭐 점수 나쁜 거 아니다. 기다려라. 결과가 안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절실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 면접을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통보가 왔어요. 저번 최종 면접은 뭐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깨달았죠. 왜냐하면 원래 그때 그 HP의 그 사장님이 면접에 참가하셔야 되는데 그때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면접자들도 좀 더 이렇게 더 기회를 줘서 최종 마지막 정말 이번 파이널 4강전을 마치고 이거 결승 5명. 그래서 정말 기회를 잡았죠.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포기했어요.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내일 또 갑자기 전날 내일을 얘기하니까 내일 사장님 앞에서 15분 동안 본인에 대한 PT로 최종 결정 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왠지 마음속으로 포기했다가 다시 딱 잡으니까 이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거꾸로. 그래서 15분의 PT에서 또 제가 약간 강점 있는 분야라고 저는 그 당시에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도 LG에서 이제 공공영업 프로젝트가 뭐 100억 단위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 앞에서 발표를 제가 해야 할
기회가 그래도 비교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사장님이나 부사장님들이 원하는 PT가 뭔지. 최종 여러분들도 이제 PT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겠지만 그 최고 경영자들은 딱 하나요. 단순 명료하게 핵심을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돌리면 바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답답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LG 시절에 중요한 비즈니스를 발표할 때 지금부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고 문장을 3문장 얘기하면 저 밑에 우리 영업이사님이 문 과장 핵심만 얘기해 라고 질문해요. 그런 환경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15분이라는 발표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너무 잘 알아요. 15분은 결론만 딱 얘기해도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대부분의 내 경쟁자들은 시간 조절에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이제 지금은 쓰나요? OHP라고 아세요? 이렇게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래서 OHP를 딱 15분용으로 딱 맞게 구성을 했고 전날 모의 테스트를 해봤어요. 정확히 15분에 끝내는 연습을 한 몇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오차가 10초대 이렇게 짧게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15분에 끝내는 연습을 딱 했죠. 어차피 질문을 안 하실 거니까 발표하는 동안. 그래서 5명이 앉아서 저쪽부터 피웠는데 제가 한 4번째 PT를 하는데 뭐 제 예상대로 앞에서 하는 경쟁자들이 시간 관리에서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뭐 20분, 25분 가니까 벌써 이제 그 페이드 아웃 그 영화에서 용어 있죠. 이렇게 표정이 제 보여요. 그래서 나는 정확히 끝내리라 다짐하면서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이제 15분 안에 정확히 마치겠다는 걸 예고를 하고 15분 동안 발표를 하고 딱 끝내고 보니까 한 5차 10초 안에서 역시 끝났어요. 연습을 했으니까. 그래서 15분 만에 아주 간단하게 마쳤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승부를 걸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 왜냐면 이제 마지막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렸던 그림은 그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 라이너 마리오 릴케의 가을날에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식구가 있거든요.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집을 짓는 컨셉으로 좀 잡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붕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그리스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기둥을 하고 밑에 이렇게 주춧돌을 넣는 그런 그림을 파워 슬라이드를 이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밑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인성, 그리고 영험을 경험해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 히스토리들, 그리고 기둥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 어떤 그런 캐릭터적인 쪽에서의 제 이런 부분, 또 이쪽 기둥은 제가 영업 영웅이라든지 차별화된 프로젝트 영업 스킬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붕은 어떻게 뒀냐면 개인 문준호의 비전을 제가 뒀고 그 위에 HP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 부문, 제가 지원하는 부분의 그 비전을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그 비전들을 넣고 그 파워 슬라이드의 바닥글은 Customer Judge Satisfaction and Value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고객은 이제 만족도와 value를 항상 judge한다, 판단한다. 그 HP 공식 문구였어요. 바닥글로 다 깔고 딱 쳐놓고 이제 저는 HP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그 식구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어요. 그랬더니 좀 마지막에 또 감정을 좀 실어서 절실했으니까 꼭 붙고 싶었으니까 그 절실함들을 심어서 쫙 이제 제하고 마지막에서 그 라이너 말이에요. 이렇게 시를 가지고 다소 이제 감성에 어프로치하는 그런 PT를 딱 마치고 제자리로 왔어요. 이렇게 좀 수견한 것 같고 느끼면은 이제 좀 잘 된 것 같다. 그것도 15분 만에 딱 끝내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자리로 왔는데 이제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질문이 오는데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래서 느꼈죠. 사장님이 좋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뭐냐면 첫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오는데 서너 번째 있는데 저한테 질문이 뭐냐면 문준호 씨? PT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죠. 그래서 뭐 영어 영상이라든지 뭐 토익 점수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실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HP 들어오면 얼마나 일하겠냐고 딱 물으시더라고요. 뭐 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질문이 갔는데
뭐 다른 분들한테 뭐 확인한 질문들 하는데 저한테 질문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열리던 그 취업의 문이 그날 오후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이제 HP로 입사하는 그런 이렇게 문이 봄의 문이 98년 4월에 이제 제가 저한테 열렸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뭐 이제 LG 트윈 빌딩에서 그 뒤에 이렇게 증권거래소 앞으로 상당히 뭐 불과 몇 킬로 안 되는 이동이었지만 굉장히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그 당시에 HP는. 아침에 출근해 보면 이게 뭐 제가 미국 가서 공부 이렇게 좀 글로벌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된장녀라는 개념 있잖아요. 제가 뭐 그런 컨셉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이제 98년도의 사회 분위기를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 굉장히 사회 화두로 떠오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라는 게 이렇게 정부에서도 캐치프레이즈였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 좀 글로벌한 어떤 강자가 또 진정한 강자다. 그런 코드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98년도에. 그리고 외자 유치해오는 기업 그런 쪽에서 막 다 정부도 노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 보면 약간 외국에 온 것 같았어요. 그 국내 기업 다니다가 보면 보이스메일을 확인해요. 제일 먼저 아침 출근하면. 그럼 이제 뭐 보이스메일에 그 주로 아시아 퍼시픽 이런 쪽에서 막 냈죠. 그리고 홍콩 뭐 하이 쭝호 뭐 이러면서 좀 아주 낯익은 그런 친근한 영어들이 있죠. 이렇게 아주 좋은 발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뭐 새벽에서 모두 영어 공부들 하고 자기 개발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자기 개발 오늘 뭐 지금 전문의로서의 성공 이런 거니까 전문의로서 자기 개발은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6시부터 시작하는 영어, 그 당시 이제 단면을 딱 얘기하면 6시부터 하는 그 영어 이제 학원에서 딱 수업이 시작됐고, 그게 마치고 나면 이제 외국계 기업에 와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그 운동을, 골프를 좀 배워야 됐고, 그래서 끝나고 이제 63빌딩 보고 가서 연습 이렇게 좀 하고 있으면 앞에서 어떤 낯익은 그 젊은이가 코치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탤런트 그런 분들이 연습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연습들 마치고 이제 회사에 도착하면 8시에 아침에 그럼 이제 올라가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주차장에서 이제 독서를 하고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뭐 이런 책들 한 7번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차 안에서 주로 테이프들 갖고 이렇게 좀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의 강연들 녹음 테이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좋은 마인드다. 그리고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제 그때 어려운 시절, 98년도가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막 정말 열심히 뛰는 젊은이들 얘기가 TV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봤더니 이렇게 보험사에 입사한 어느 젊은이가 자기가 이렇게 고객한테 얘기하는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서 동료들과 돌려보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HP 소프트웨어 솔루션 팀에 들어가서 컨설턴트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고객 앞에서 하는 거를 딱 녹음해가지고 차 안에서 듣고 뭐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HP 국내 기업에 있다 이제 이러고 가서 보니까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담배를 일찍 배웠고 또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되게 훈련을 마치고 10분 휴식 때 자연스럽게 조교가 외치던 말이 담배 일발 장전. 그러면서 휴식이 시작됐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담배를 좀 많이 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는데 자기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개발과 이제 취미 생활을 직장인들이 많이 혼동을 하세요. 퇴근하고 요가를 배우고 이렇게 그거를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냉철하게 얘기하면 그게 취미 생활이에요. 자기 개발의 가장 핵심은 제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의 직장인들의 핵심은 생활을 좀 단순화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전문 역량에서 최고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 좀 남다른 노력을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 직장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니까. 술을 좀 적당한 선에서 자제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자기계발이라는 그 통찰들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축구 코치 유명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마추어로서 좀 좋은 경기력을 운동장에서 보일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우문현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드리블을 열심히 연습해라, 이렇게 슈팅 연습을 해라, 뭐 이런 대답이 올 줄 알고 저랑 경기도 많이 뛰어봤으니까 이렇게 딱 여쭤봤더니 그 초등학교 코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마추어 축구 선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합에 나가라라고 아주 그 우문현답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컨디션에서 운동을 시합, 그러니까 자기 경기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프로페셔널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그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최고의 자기개발이라는 생각을 좀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일찍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이제 그 꿈의 시각화의 법칙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그 시각화의 법칙은 뭐였냐면, 그 당시 이제 연말 돼서 그 정부에서도 또 KBS 프로그램 이런 데서 금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을 매일 밤 보여줄 때였는데, 이제 녹화를 해놓고 저녁 때 돌아와서 그 이제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 담배 끊은 모습의 나를 좀 상상해보고 그런 이미지 작업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회사에서 보여주려면 나 스스로가 좀 피지컬하게 젊고 또 그런 이미지로 가야 되는 전문인의 모습. 이렇게 담배를 피면 조금 이렇게 고민이 있어 보이는 듯한 인상. 그런 이미지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이제 그런 쪽에서 고민하면서 굉장히 거기다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처럼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목숨 걸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요. 제가 썼던 방법은 이제 금연 일지를 썼어요. 한 45일 정도 내가 왜 이거를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일 일기를 쓰니까 이게 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쓰다 보면 그 의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죠. 내가 어떤 이 정도의 결심도 실행해내지 못하면서 내가 내 전문 세계에서 어떻게 올라설 수 있을까. 자꾸 이제 그 전문가적 성공과 이거를 결부시켜서 글을 쓰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마지막 이제 45일째 정도에서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이거 더 이상 안 써도 나 안 핀다. 해서 제가 98년도에 이제 그해 겨울에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 한 대도 안 피고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제 모습들이 많이 주위에서 뭐 아직도 보면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것 같다. 또 축구도 뭐 제가 90분 풀타임 다 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체력이 좋다. 그리고 뭐 크게 이제 그 다음날 술 때문에 먹고 이렇게 직장에 늦게 오거나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가수로 보면 이제 이문세 씨 영원한 별밤지기, 그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애청자들과의 약속 시간들을 지켜내는 그 성실함과 어떤 체력, 아파도 꾸준하게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체력은 굉장히 필수다. 그래서 전문가적으로 성장하려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런 자기개발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목표보다는 내가 가진 상황과 목적에 잘 맞게 방향을 잡고 또 내 분야에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롤모델이나 비전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들었던 한국 리더십 센터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온 그런 원칙들을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카네기 리더십 가서 리더십 같은 것도 일부러 찾아 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바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좀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동료들과 좀 달랐던 점은, 저는 실적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챙겼지만 그런 좀 넓게 세상을 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예전에 어떤 선배가 해줬는데, 약간 그 블루오션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독수리는 경쟁자들은 창공에서 헐헐 날고 있는데 간장종지에 이렇게 머리 박고 물만 쫑쫑쫑쫑 먹으려는 그런 병아리적인 모습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좀 수준이 다른 세계를 고개를 들어서 점검하고 또 하루하루 시간들을 좀 지평을 넓히고 또 나보다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에서 최고화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세계, 더 이렇게 넓은 세계에 성취한 사람들,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자꾸 더 다른 단계로 제가 나아가려고 했던 결심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HP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 행운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34살, 책에도 나왔지만 거의 억대 연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죠. 그 실적을 올려줬을 때 그거를 인센티브로, 제 연봉은 그 정도까지 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7년 차 그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인센티브 이렇게 포함이죠. 그래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 그때 5,300만 원이 한 달, 제가 99년 12월 물론 이제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한 달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면서 이 전문가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랐으면 상당한 성과 보상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좀 더 발전해야겠다라는 계기를 갖게 됐던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때 이제 저하고 약속했던 고작 이제 제가 샀던 게 몽블랑 만년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축하도 해주고 이런 연습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제 10년 차의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래도 다국적 기업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팀장이 돼서 국내 시장과 함께 해외 시장도 좀 보면서 이렇게 경영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던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나이 또래보다는 좀 남보다 빨리 좋은 것들을 경험해봄으로써 앞으로의 5년도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10년 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들이 이제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벤처가 굉장히 이렇게 활황기에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HP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벤처 기업으로 나오게 된 계기는, 아무도 벤처라면 이렇게 막 넌더리를 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벤처 업계로 진출했던 동료나 친구들이 대기업으로 다시 이렇게 백하던 시점에 저는 이제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벤처 CEO로서 뭔가 새롭게 어떤 2년 된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고,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크게 아쉬울 것 없는 처지에서 내가 굳이 그런 무리수를 두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선택할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한 10명 되는 제 주위의 멘토들을 쫙 통해서 인터뷰로 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9명이 정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 사람이 또 어떤 기회가 보이는데 안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면 자꾸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만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확신은 뭐였냐면, 제가 그 나이에 항상 어떤 기업의 한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해왔다라면, 그래도 기업의 CEO는 다각적인 기능들을 공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조금 젊었을 때 그런 도전을 해서 비록 실패할지라도 실패하는 결과로 나타날지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많은 거를 쌓고 배울 수가 있다라면 이거는 좀 이겨놓고 이렇게 승부하는 그런 제 원칙과 좀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저는 영업이 단 줄 알았는데 기업을 공부해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도 보게 되고, 또 재무제표 속에서 그 숫자들이 말하는 진실들, 인사이트들, 또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기업을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기업적인 지식과는 또 새로운 분야의 지식들을 알게 되면서, 그래,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 나는 기업이라는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의 위치로 가겠다라면 가장 그럼 기업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 당시에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고, 벤처기업을 와봤더니 이제 뭐 정말 기대대로 많은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네 번째 단계 법칙의 이름이 퍼스트 펭귄의 법칙이에요. 펭귄이라는 동물이 좀 저는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해요. 귀엽고, 펭귄들은 또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군집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들을 보면 펭귄이 상당히 이렇게 리더십 있는 대장 펭귄이 항상 있고, 좀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벤처기업 또 조그만 기업의 뭐 CEO지만 뭐 아무나 다 CEO는 아니잖아요. 뭐 작은 기업에서 그렇게 출발하는 제 입장 자체가 뭐 뒤뚱뒤뚱거리는 그 펭귄의 무리에서 맨 앞에 서 있는 그 정도 뭐 위치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펭귄이 이제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젊음의 탄생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벼랑으로 이 펭귄의 무리들이 와서 아무도 그 벼랑 밑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그래요. 밑에 운 좋게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 천적인 바다 표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누군가의 용감한 펭귄이, 첫 번째 펭귄이 벼랑에서 탁 뛰어들면 모두 다 같이 뛰어들어서 먹이 사냥을 하는 그런 그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 퍼스트 펭귄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퍼스트 펭귄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또 자기한테 스스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가 무리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와의 승부라든지 그 리더십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책이 이제 안철수 교수님의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이 자기 개발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책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싸이월드의 그 클럽, 직장인 책 읽기 클럽에서 또 그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도 활동하고, 오늘도 오시기로 약속해서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 클럽에서. 그래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제가 우연히 안철수 교수님의 케이블 강연을 봤어요. 그 강연을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영혼이 있는 승부라는 책을 내고, 짐 콜린스의 Built to Last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들으니까 그냥 꼭 저도 그 Built to Last 짐 콜린스의 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벤처 기업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읽고 감명받고 쓰셨다 그러니까 그냥 그날 저녁에 그냥 다 읽었죠. 그래서 강연과 책을 같이 해서 하니까 어떤 한 분의 그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원칙을 갖고 승부하는 분이고, 또 오랜 시간 지금도 많은 벤처 기업들이 사라졌지만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신뢰의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는 자기와의 승부에서 이분은 굉장히 성공하고, 또 원칙을 지키고 말을 이렇게 지키는 분이었고, 또 그런 힘들이 굉장히 무섭구나. 대중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철수 교수님이 하는 걸 봤는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일상생활에 대한 그분의 그 어떤 진지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존경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MC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술도 안 드시고, 또 남한테 어떻게 반말을 못 하세요? 참 특이하신 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를 했을 때 안철수 교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그게 일부러 남한테 존댓말을 쓰고, 또 일부러 술을 안 먹고, 또 일부러 담배를 안 피고, 이런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라면 제가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학교에 보내면서도 잘 다녀오세요, 존댓말을 하는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서 남한테 존댓말을 쓰는 게 더 편하고, 그리고 또 자기 일상생활 자체가 편해서 하는 거지, 이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이면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또 일가견을 이룬 분들은 본인은 굉장히 편하게 자기와의 승부를 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이 이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분을 보면 저렇게 단순하고 재미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예를 들면 뭐 박지성 같은 선수도 MBC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서 축구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뛰면서 불편하지 않았냐라고 대답을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니 저는 국가대표가 너무 꿈이었고 빨간 유니폼을 뛰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자기는 관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훈련하고 와서 뭐 노는 날도 보니까 이렇게 축구 오락을 하더라고요. 매니저하고. 그런 단조로운 생활을 하지만 본인은 그게 가장 또 즐겁고 행복한. 어머님은 좀 그 외아들이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리고 인터뷰에서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걸 못 느끼고 자기와의 승부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해서 셀프 리더는 스스로 이제 그 자기 삶을 전문가적 삶에 맞춰서 구조조정하고 일상생활들을 상당히 단순화하고 또 배움의 안테나를 우뚝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퍼스트 펭귄으로서 무리를 이끄는 그런 리더들, 그런 결심들. 모두 다 뛰어들었지만 밑에 바다표범이 있었다면 그 퍼스트 펭귄의 그 판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 무리들이 희생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아주 비즈니스 세계는 냉엄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항상 준비하고 또 저기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부들, 준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인사이트로 제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지금까지 제 직장 생활들을 해서 4가지의 법칙들, 꿈을 시각화하고 이겨놓고 승부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절실함의 법칙, 그리고 퍼스트 펭귄의 법칙, 이 4가지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경영학적인 틀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MBA 출신이거든요. 경영학도고. 그래서 꿈의 시각화의 법칙을 기업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비전 설정으로 보시면 돼요. 인류 기업일수록 5년 후에 가야 할 비전의 모습은 굉장히 생생하고 가슴 떨리는 구호로 이렇게 딱 전 직원이 인지하는 그런 목표가 명확한 그런 비전들을 인류 기업이 갖고 있다. 2번째, 이겨놓고 승부하는 법칙. 그 전략이거든요. 전략적 사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2가지의 합이에요. 비전과 전략. 그래서 CEO들이 흔히 이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과 모든 그 스테이크 홀더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비전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걸 명확히 해줘야 그 3번째, 절실한 실행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구성원들이. CEO가 원하는 그런 방향과 목표에 맞게 모두가 자기 역할에서 절실하게 액션을 하는 조직들. 인류 기업이죠. 그런 조직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퍼스트 펭귄의 법칙, 관리, 또 스스로의 리더십, 그런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절실하게 실행하는 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저희 회사의 인재도 뭐 최고의 역량과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동기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인재들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보면 이제 경영학적 목표 달성이 전문가적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적 성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계단식 성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시절의 공부가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투입하면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 뭐 일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적이 오르는 그런 우상향 곡선이라면 전문가적 성장의 곡선은 이제 자기 분야의 이 사이클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똑같이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계기에서 딱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 불연속점 성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성장을 노력을 해도 안 올라가는 수가 많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 형태들을 잘 보면 아주 좋은 코치,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그런 롤모델이나 또 리더나 또 전문가를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던 잠재력이 이렇게 딱 발현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좋은 경험들, 그런 프로젝트에서 일을 해서 자기도 몰랐던 자기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전문가적 성장을 이뤄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오는데 그 위기를 얼마만큼 잘 제거하고 기회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위기일 수도 있고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개인들의 자기개발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 마인드의 방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의 길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누구나 생각의 길이 있지만, 그리고 생각의 길 다음이 결심이고 결심 다음에 행동으로 하지만 생각의 길이 좋은 방향으로 뻗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인드가 자기 스스로가 바라보는 방향의 자세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발전할까라는 관점의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이제 기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걸 살려주는, 기회를 살리는 쪽으로 하는데, 반대로 획기적인 왓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하우라는 관점을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 있어서도 노하우라는 관점이 굉장히 유효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내가 저걸 왜 해야 돼라는 why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이제 어려움도 있고 또 위기도 있고.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실행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how라는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찾는 거하고 저걸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why라는 관점이라든지 좀 더 위험한 거는 뭔가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한 방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what이 없을까?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뭐 좀 좋은 거 없나? 근데 그런 데 가보면 사실 경쟁도 굉장히 세고 또 좋은 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힘든 이제 대중들이 몰리는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획기적인 한 방으로 자기 삶을 바꾼 경우 별로 제 경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를 견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롤 모델도 항상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런 자질이 충분하신 분인 것 같아요. 늦은 저녁 시간까지. 또 혹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끝까지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런 성공의 열망이라든지 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그리고 마음을 좀 겸손하게 가지면 삼남안상이 다 스승이에요. 제가 다녔던 성균관대 그 유학이라는 거에 그 3인행이면 필류아사원이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뭔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배울 수 있고, 저는 이제 제가 경영학적인 아까 그런 틀을 가지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무릎팍도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제 방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아주머니, 많은 부분 그 성실한 모습들의 삶의 그런 단상들이 제 의도의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법칙들이 이런 부분이 맞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게 많고, 또 실제로 이제 읽어보시면 책에 제 같은 예들이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지 않았어요. 자기개발법에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경영학도로서의 경영학적 틀에다가 일상생활에서 막 만나고 또 느끼고 또 TV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타의 모습이라든지 또 성공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에 좀 녹여서 그 자기개발서가 너무 뭐뭐뭐 해라 라는 그런 그 명령법에 있는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저런 분들은 저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자 애썼고, 또 그런 쪽에서 이제 마법의 5년이라는 책이 이제 제가 지나온 그 직업적 그 변신들, 또 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단계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딱 되돌아보니까 마치 4개의 계단 같았어요. 한 5년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구성돼.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했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준이 5년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 개발과 절실한 노력을 통해서 그 명확한 목표를 갖고 가보면 이제 그 불가능이
어느 날엔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5년이 제가 가졌던 아주 특별한 의미의 5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전문가적인 자기 직장 생활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항상 이제 5년 단위의 그런 목표나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부분하고 기자분하고 인터뷰하는데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가장 최근에 세운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지금 5년에 몇 년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드렸죠. 제가 갖고 있는 5년의 개념은 우리가 도약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한 그런 연도식 계획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5년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벌써 2015년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2015년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생생한 꿈들을 갖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제 그 드림 파일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법의 5년이라는 책도 그 드림 파일에 있었던 책 한 권을 내겠다는 목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래서 2015년의 나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되, 제가 갖고 있는 방식은 금년도, 당해년도의 목표와 계획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책을 한 권 낸다. 그럼 이제 남의 책이라도 파일 이미지 카피를 해와서 제 파워포인트에다 딱 넣어놓고 나는 올해 안에 책을 낸다. 라는 그런 생생한 목표들을 이제 분기라는 단위가 참 좋잖아요. 저는 이제 시간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로서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고, 전문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분야에서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되돌아본다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 팀장들과 항상 항상 일하는 사무실을 떠나서 사업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잘했던 점, 지난 분기에, 그리고 앞으로 올 다음 3개월에 잘했던 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봐요. 개인의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략회의와 운영회의를 항상 구분해서 회의를 해라. 일상생활에 너무 묻혀서 운영회의에 바쁘다 보면 전략을 잊고 생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운영회의와 전략회의를 분명히 구분해주는 게 경영학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기법이거든요. 근데 개인도 늘 하던 거, 그만한 비슷비슷한 사람들, 동료들을 떠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훨씬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롤 모델들,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들의 비전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그분이 썼던 그런 방법들을 잘 들여다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면 그 배움의 안테나를 제가 우뚝 세워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은 분명히 나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배움의 안테나를 우뚝 세우면 우리가 살아오는 공부들이 꼭 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만은 아니다. 그 실용 IQ라는 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학교 생활의 모범생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모범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실용 IQ라는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면 영어라든지 토익, 요즘 스펙 쌓기에 너무 문명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펙도 쌓아야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자기 의사와 그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 오해 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분명하게 이를 매듭짓는 그런 연습들, 발성법이라든지 이렇게 실용적으로 우리가 전문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공부에 좀 시간 투자를 한다면 보다 훨씬 효과적인 그런 자기개발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 퍼스트 펭귄의 법칙, 정말 물을 이끄는 아주 잘난 지도자는 아니지만 뒤뚱뒤뚱 그래도 맨 앞에 나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리고 또 그 경영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인생 경영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하면 분명히 자기만의 전문가들은 꽃밭이라는 밭이 열리는 것 같아요. 처음은 좀 분야가 출판이면 출판, 또 IT면 IT, 좀 넓게 감각을 키우면서 전문가의 길에 들어서지만 하나하나 노력을 밟고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단계를 밟고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자기만의 분야, 전문 공간이 딱 열린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새로운 공간의 의미가 전문가들한테 열리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그런 비유도 많이 하는데 생텍쥐베리는 뭐 파일럿이면서 글을 쓰는 문필가였는데 파일럿 중에서는 글을 제일 잘 쓰는 파일럿이었고 또 문인 중에서는 조종을 할 줄 아는 그런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막에 불시착했던 그런 경험으로 사막의 여우도 만나고 또 밤하늘의 별도 보면서 자기가 별에서 온 어린 왕자의 상상들 그런 글과 또 파리의 사교계에서 술만 마시고 쓰는 문인의 글과는 어떤 그런 경험의 깊이라든지 또 대중한테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블루 오션을 저는 생텍쥐베리는 하늘에서 창공에서 찾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금 시작하시는 또 많은 분들, 직장인 전문 분들이 자기 분야의 꽃밭을 받기 위해서 꾸준히 셀프 리더로서의 그런 자기 경영을 하다 보면 그 복합적인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연차가 지날수록 새로운 자기만의 꽃밭을 쫙 발견하는 그런 멋진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길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마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앞에서 열심히 또 적으신 분들 대개 이제 제 경험상 어떤 교육이 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자리에 있는 분보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제가 이제 몸으로 했던 그런 경험이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목표나 그런 꿈들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궁금하네요. 어떤 꿈을 5년 후에 어떤 비전 같은 거 생각해 보시고요. 아직 명확한 꿈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분명히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 또 자기 자신의 강점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MBTI 같은 것도 이제 한번 받아보시고 또 제가 이제 책에 썼던 것처럼 A4 용지로 이렇게 약점 말고 한 번이라도 너 이거 잘하는 거 같아. 너 청소 잘해. 그런 것도 좋은 아주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그 A4에 써보고 그거를 이제 그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떤 실행력, 성실성, 체력 좋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이게 어떤 직업이 어울릴까? 그런 자기 강점에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하면 김연아 선수가 역도로 이렇게 승부했으면 강점을 발견을 잘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시려는 분한테는 굉장히 스스로를 알고 이겨놓고 승부하는 전략의 핵심 자체가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2015년에 나를 발견하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좀 뭐 잡히시나요? 2015년에 본인의 전문가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림을 갔다. 아무래도 이제 그 개념이 좀 생겼죠. 그 작은 어떤 시작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 성경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오늘의 이 짧은 어떤 1시간 반의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전략회의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5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2009년 말에 2015년의 나, 지금 이제 연말 연시 새해가 이제 또 밝아오잖아요. 좀 어김없이 오죠, 시간은.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뭐 옛날에 진시황이 했던 뭐 진나라 그 어떤 절대 권력도 시간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도 이렇게 시간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강자는 시간 속에서 발전하고 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이겨나가는 승자가 이제 진정한 강자다라는 게 이제 제가 쓴 글의 가장 큰 묘차가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15년의 나의 모습, 비록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의 전문가적 직업 성장이 좀 가야겠다. 그리고 그런 단위의 목표 수립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실행을 할 때는 아주 절실하게
무소의 뿔처럼 일단 많은 검토와 전문가의 나의 강점을 통해서 발견된 목표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실행하는 그런 절실한 실행을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갖고 하면 2015년에 나는 분명히 2009년 11월에 만났던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회사 생활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전문 분야에서 조금은 성장하면 저는 박수예요. 아무리 조그만 성장도 성장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성공만이 성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도 승부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우리가 돼야 전문가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하고 또 그런 도약의 키워드를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1시간 반의 그런 강연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제가 1시간 봤도 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앞에서 직접 얘기하고 또 좋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의 이런 짧은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작은 전략회의의 시간이 될 수 있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시간적 투자였고 아주 깊은 독자들과의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